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령했고, 우리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행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발까지 또 이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근데 또 여기에 와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 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고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이 되는 증인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전혀 없었고 고발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누가 보더라도 특히 홍장원 차장,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아니면 헌재에서의 진술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은 지금 고발에서 전부 제외하고 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 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형은 12월 4일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증거 조작을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전달받았던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증거 인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로 압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명단과 여인형의 명단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태용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위원회의 결의에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헌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가지고 망신 주더니 그러면 됐지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감돼 있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대상자들한테는요, 이게 국회의 권한은 맞아요. 우리가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 우리 국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들에게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여야 합의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여당에서 필요하다는 증인 참고인들 거의 안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내란죄로 처벌되었을 때의 선례를 비춰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증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조태용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명백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여기서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CCTV 시간조차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의 증언과 명백하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정근 홍장호는 그에 반해서 헌재에서의 발언과 국조특위에서 발언이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총이라는 말을 들었고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인 1조로 끌어내라 하고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위증 추가가 돼야 된다. 곽종근 홍장호는 헌재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일치된 증언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 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에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루은 민주주의와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재판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그 역사를 퇴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두 번의 기간 보고와 5차례의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독으로 요구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채택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4차 청문회 때는 김현태, 곽종근, 이준우 증인이 여야가 함께 요구를 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증인에서 제외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국조특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처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증인 채택은 두고두고 문제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입니다.
증인, 참고인을 수십 명씩 무더기로 채택했지만 온종일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증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무리 증인이라지만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온갖 허위사실이 난무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원도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이나 보안사항이 누설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특이활동의 목적과 명분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고발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고발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는 이 7명의 경우에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고 형사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그렇게 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도 해야 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동행명령을 남발하다시피 했고 일방적인 표결로 해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출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못 나올 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종용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결국에는 죄명 하나 덧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은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 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에 많은 장병들, 그 다음에 참가하시던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